네, RPM 28페이지의 162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있네요.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주면 요거 교집합 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죠. A 합집합 B에서 자, A 교집합 B를 빼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A, B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합집합에서 A의 교집합을 뺐다.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 요렇게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따로 대칭 차집합 요렇게 부릅니다. 대칭 차집합. 네, 그래서 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고 이걸 우리가 따로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지금 2, 4, 6입니다. 여기와 이쪽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2, 4, 6인데 문제를 보니까 A 집합에 2랑 3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잖아요. 이만큼이니까 자, 대칭 차집합과 A가 겹치는 영역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러면 2, 3이랑 2, 4, 6 중에 겹치는 원소 2. 2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분홍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 여기에 2가 들어가고. 그럼 A집합의 원소가 2, 3인데 여기에 2가 들어갔으니까 가운데는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4, 6 중에서 2가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4하고 6은 대칭 차집합의 나머지 부분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2, 3, 4, 6을 적어줄 수가 있겠고 전체 집합 U가 지금 요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 6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 1과 5라는 두 숫자는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아마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드모르간에 의해서 요거는 자 1과 5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고요. 그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16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A, B에 대해서 요렇게 돼 있을 때 네,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써보면 되겠죠. A차 집합 B에는 2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B차 집합 A를 얘기하는 거죠. B차 집합 A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역시 드모르간 한번 해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바깥 부분을 말하죠. 바깥 부분에 3과 4가 있습니다. 3, 4 이렇게 쓸게요. 그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는 유일하게 남은 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는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 4, 5 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는 5네요. 5.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5인데요.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집합 기호를 꼭 써줘야 되겠죠. A 교집합 B라는 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의 답은 5라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164번 문제입니다. 자, 1, 2, 3, 4, 5, 6, 7이 전체 집합이고요. A가 2, 3, 4, 5, 6인데 지금 이쪽에 들어갈 원소랑 여기에 들어갈 원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원소들을 적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근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이다. 이건 확실하죠? 바깥에 7이 있습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밖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B차 집합 A를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을 분배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주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던 거 교집합 오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B와
B를 뺀 나머지를 합집합시켰으니까 결국 얘는 전체 집합을 말하죠. 이 부분이 전체 집합을 말한다면 전체 집합과 어떤 것을 교집합하면 결국 그 어떤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요. 얘는 드모르간을 한번 해주면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요렇게, 그쵸?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지금 1, 2, 4,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A 교집합 B 요거를 뺀 나머지 다 구했더니 1, 2, 4, 7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자 1, 2, 4, 7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 있잖아요. 3, 5, 6 이 3, 5, 6이라는 세 개의 원소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교집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가 1, 2, 4, 7이니까 그럼 A 교집합 B는 3, 5, 6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3과 5와 6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이 2, 3, 4, 5, 6이었으니까 이 중에 3, 5, 6을 제외한 나머지 2와 4는 여기에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 그쵸? B라는 집합의 오른쪽 부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숫자는 1 하나인가요? 그쵸? 1, 2, 3, 4, 5, 6, 7 네, 다 됐네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고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이죠? 집합 B는 원소 4개를 갖고 있네요.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역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165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C에는 1이라는 원소가 안 들어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복잡한 거 얘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B 여기에다가 중간에 지금 교집합 넣어줬고 여기다가 여집합 넣어줬으니까 이거 우리 차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건데 자, 잘 생각해 보면 A 합집합 B라는 집합은 이 집합은 무조건 B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와 B 사이에는 큰 놈과 작은 놈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 A 합집합 B 안에 항상 B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큰 놈과 작은 놈을 교집합을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작은 놈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 앞에 있는 중괄호 전체는요 그냥 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덩어리를 보시면 이번에는 A 교집합 B하고 A가 만났는데 잘 생각해보면 A 교집합 B는 무조건 A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작은 놈이 되고 얘가 큰 놈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을 시켰기 때문에 합집합 시키면 큰 놈이 나오죠. 그래서 A가 나오게 돼요. 결국은 이 긴 식이, 이 커다란 식이 B 차집합 A를 의미하는 식이고 B 차집합 A의 원소가 3, 4, 5, 6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B라는 집합이 1, 2, 3, 4, 5, 6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A와 B만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A하고 B만 생각해보면 B집합의 원소가 그 1, 2, 3, 4, 5, 6인데 B차집합 A 여기에 지금 3, 4, 5, 6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자리에 들어갈 원소가 그죠? 요 자리에 들어갈 원소가 그럼 1과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1과 2.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 교집합 B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A 교집합 B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A 교집합, B 교집합 C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A 교집합 B가 방금 봤다시피 원소가 1과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1이라는 원소는 절대 C에는 안 들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1이라는 원소는 여기에는 들어가지만 C까지 모두 교집합시킨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6번 문제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AK는 K의 배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A 20이면 20의 배수들의 집합이고 요거는 2의 배수들과 5의 배수들의 교집합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2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5의 배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10의 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10의 배수. 그래서 A2 교집합 A5 하면 얘는 A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20과 합집합 A10 자, 이 관계를 보는 건데 20의 배수들과 10의 배수들을 비교해 보자면 10의 배수들 중에서 20의 배수들이 있는 거니까 얘가 큰 집합이 되고 얘가 작은 집합이 됩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의 배수는 20, 40, 60, 80 이렇게 가는 거고 10의 배수는 10, 20, 30, 40, 50, 60 다 있는 거니까 요 놈 안에 요 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이 되고 합집합을 시키면 큰 놈이 나오는 거니까 A10 요겁니다. 그런데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배수의 개수를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10개가 답이 되겠네요. 네, 16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배수들의 집합인데요. 이번에는 요 식에서 잘 보니까 A36, A36이 겹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36의 합집합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A18 교집합 A24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는 이 교집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18의 배수들과 24의 배수들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얘는 18과 24의 공배수들의 집합이죠. 그죠? 공배수들의 집합. 자, 근데 18과 24의 공배수란 자,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인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면 얼마죠? 72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72의 배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성질이에요. A와 B의 공배수들은 A, B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그죠? 자, 이거 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또 그럼 거꾸로 공약수 그러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저는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1 때 배운 내용입니다. 중1 때. 자, 그래서 18과 24의 공배수는 72의 배수가 되겠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A7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36 합집합 A72가 만났는데 36의 배수들 중에 72의 배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큰 놈이 되고 얘가 작은 놈이 됩니다. 그러면 큰 놈과 작은 놈을 합집합했으니까 A36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68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약수들의 집합이에요. 약수들의 집합인데 10의 약수와 15의 약수와 30의 약수들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이거는 10과 15와 30의 공약수들의 집합인데 공약수. 근데 방금 167번 문제에서 얘기했죠.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거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래서 우리는 10과 15와 30의 최대 공약수인 5 얘네 셋의 최대 공약수인 5를 구해가지고 5의 약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구나. 네, 그래서 5의 약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B5라는 집합이 자, 요 집합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한 요 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1하고 5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면 6이 답이 되겠네요.
네, 16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배수들의 집합인데, 자, 8의 배수들과 20의 배수들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8과 20의 공배수라고 볼 수 있죠. 8과 20의 공배수.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요. 자, n8 교집합 n20. 자, 이것은 8과 20의 최소 공배수인 40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n40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기억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억에서는 n40이 n4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40의 배수들은 4의 배수들 중에 일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n3과 n4의 교집합입니다. 자, 이거 n3과 n4의 교집합. 자,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배수니까 12의 배수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니은에서 주장하는 것은 n12와 n6을 합집합을 한 건데요. 12의 배수들은 6의 배수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큰 놈, 요 놈이 작은 놈이겠고, 합집합시키면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n6이 맞겠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n12라고 말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으로 가시면, 디귿에서는 요게 눈에 띄지 않나요? 요거? 요 놈?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n5 교집합 n9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n5와 n9의 교집합이 만났습니다. 그럼 5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자, n45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5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배수니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45의 배수. 그러면 거기에다가 n3을 이렇게 합집합을 한 건데요. 자, 3의 배수들은 엄청 많죠. 그 3의 배수들 안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쪽으로 펴야 되네. 큰 놈과 작은 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중에 합집합을 했으니까 큰 놈이 나온다. 그래서 n3이 되겠고, 디귿은 맞네요. 그쵸? 이 문제의 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